1시간으로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힘들었다. 방송 키기 힘들었다. 오늘 많이 깨졌어요. 오늘 많이 깨졌어요. 오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 2시 방종각이야. 오늘이 별로 안 깨진 날 같지만 잠깐만요. 불금인이 아닙니다. 오늘 늦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늘 힘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기 오늘 사기꾼 한 명 잡혔더니 사기꾼 도망갔던데? 월에 3% 수익을 보장하고 월에 3% 수익을 보장하고 돈을 모아서 28살인가 29살짜리가 뭐 홍콩에서 뭐 배우다 온 펀드 매니저라고 돈을 모은 다음에 400 몇십억을 모아서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뉴스 봤어요? 28살인가 29살짜리가 자칭 펀드 매니저라고 선물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월에 3% 보장하겠다고. 나 그 뉴스를 보다가 가장 웃겼던 게 뭐냐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6개월인가? 뭐 35개월인가 중에 2달 빼고 다 잃었어. 2달 빼고 승률이 뭐 2달인가 6달인가 빼고 다 잃었어. 승률이 내가 그때 계산해봤는데 승률이 20%가 안 나와. 월간으로 쳤을 때 10%인가 15%인가? 30 몇 개월 중에 30개월을 잃었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잃을 수 있는 거지? 30 몇 개월 중에 그러니까 폰지 사기를 한 거지. 매월 3%씩 이자를 꼬박꼬박 넣어준 거죠. 그게 폰지 사기잖아요. 폰지 사기를 한 거지. 선물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은 최소 50% 승률이 나올 것 같죠? 선물 옵션을 뭐 이렇게 한 100억 단위로 한다고 치면 힘들다. 왜냐면은 비드오퍼 스프레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매도가 있잖아. 내가 위에 걸 사면은 팔 땐 아래 가격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위에 거 사고 아래 거 팔면 계속 손실이야. 계속 손실. 뉴스 검색해보면 그죠? 어떤 날은 170% 손실을 봤대. 그냥 사고 팔면 50% 안 나와요. 왜냐면 중간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주식은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는데 살 때는 위에 거 사야 되고 팔 때는 아래 가격에 팔아야 돼. 똑같은 가격에 사고 팔고가 잘 안 돼요. 될 것 같지? 잘 안 돼. 아, 이분들 이해가 안 되시나? 나 진짜 그림판을 사용해 드리겠어. 그림판 어딨지? 스케치북이 그림판인가? 뭐지? 됐고요. 그래.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래. 보면 주식이 이렇게 위에 매수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 매도 가격이 사자가 있고 팔자가 있잖아요. 얘가 사자 바이, 위가 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살 때는 뭘 사야 돼? 살 때는 A를 사잖아. 팔 때는 B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에 샀다 팔았다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아, 잠깐만. 아니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지우는 거냐 이거? 아니 모르겠다 이거. 이 프로그램 못 사용했고. 야 아날로그로 가자. 아날로그를. 아니 왜 이해가 안 돼? 비드오퍼 스프레드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좋아. 원시적으로 가는 게 좋지. 자 이게 9,000원, 10,000원,
8,000원 7,0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야 이거 어디 보자. 이렇게 캠크에 키워달라고. 아 나 왜 이런 원시적인 짓을 하고 있어야 되지? 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 아래가 이거 사자잖아요. 사자. 예를 들면은 8,000에 5주 뭐 4주 걸려있고 4주 3주 이렇게 걸려있는 거 아니야. 이게 8,000에 5주 사자 뭐 8,000에 7,000에 4주 사자 걸려있잖아. 이게 바이고 위에는 그 다음에 9,000원에 4개 팔겠다 10,000원에 3개 팔겠다잖아. 잠깐만 또 어둡냐 이거. 그거잖아. 야 그러면 너 살 때는 어디다 이거 살 거 아니야. 9,000원에 사야 되잖아. 팔 때는 8,0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사고 한 번 팔면은 마이너스 1,000원이 되는 거잖아. 한 번마다. 아니 이걸 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비드오프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 샀다 팔았다가 잘 안 돼요 현실에서. 위에 사고 아래 팔잖아. 그러니까 계속 샀다 팔았다면 계속 손실 나는 거야. 계속 손실 나. 비드오프 스프레드만큼. 하나 진짜. 잠깐만. 그냥 수수료도 있고 세금도 있고. 9,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면 안 되냐고? 내가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나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어. 9,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파는 걸 무한 반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특징이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거를 사다 팔았다가 안 된다니까. 실제 해보면은 비드 오퍼가 있잖아. 오퍼가 있고 비드가 있잖아요. 비드가 있고 오퍼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 셀 스프레드가 있다고. 바이 셀 스프레드가. 바이 셀 스프레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 사다 팔았다가 안 돼요. 실제로 해보면.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한 거래를 하면은 무한 손실을 봅니다. 먹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 옵션 하면 50% 승률이 잘 나오기 힘들죠. 자 그런 게 있고요. 잠깐만 이제 검색을 해보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얼마가 빠졌냐면 사실은 코스닥을 봅시다. 코스피를 볼까? 그럼 코스닥이 오늘 5% 빠졌죠. 5% 4점 몇 프로인가? 그게 별로 안 빠진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그러려니 하잖아. 근데 이게 10년 내 최고 많이 빠진 겁니다. 하루로는. 지금 차트를 찾고 있어요. 아까 차트 찾으려다가 컴퓨터 다운됐죠. 컴퓨터 다운됐는데 그럼 이게 뭐 많이 빠진 거냐 뭐 이렇게 싶은 사람인데 나 이 차트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 차트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월간 차트인데 코스닥으로 치면은 뭐 사실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요거 빠진 거야. 요거 빠진 거긴 한데 이게 지금 월봉이어서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10년 내 최고 많이 빠진 겁니다. 10년 내 하루에 4.78%인가? 4.8%인가 빠졌죠.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하기 전에 누가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뭔가 했어. 나는 하도 질문을 하길래.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그게 뭔가 하고 그게 찾아서 갖고 왔죠. 그게 난 진짜 처음 들었거든. 왜냐면은 저는 코스닥 그런 조그만 주식들은 관심이 잘 없어요. 제가 저게 아니기 때문에, 스몰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 네이처셀 들어보셨어요? 아 난리 났더만. 네이처셀 난 난리 났다는 것도 지금 알았네. 자 여러분 네이처셀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씨님 감사합니다. 하이스 6%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레이시님. 왜 내가 죄송하지?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게 뭐 요즘에 개미들한테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였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5,000원 이게 얼마야? 이게 언제야? 이거 5,000원 여기까지잖아. 작년 11월까지 5,000원이었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달 반 만에 64,000원이 갔거든? 13배가 올랐어요. 12배, 12배에서 13배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달 만에 올랐어. 13배가 1300%의 미친 듯한 승률을 보였는데, 자, 그 다음에 빠지는 데까지는 지금 여기서 여기 빠지는 데까지 일주일이 안 걸린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닷새.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오늘 요 주황색 있죠? 요 주황색 이평을 뭐 밟네 안 밟네 하면서 난리치고 있더라고. 뭐 밟아서 뭐 이제 뭐 살 때가 됐다 운동, 만세 때가 됐다 운동 그러고 있던데
이게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주식이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서 산 사람들은 10배 먹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50%밖에 안 잃었다? 그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 여기서 산 사람들은 12배 먹었잖아.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50%밖에 안 깨졌어. 이게 빠졌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먹은 건 1200%인데 깨진 건 50%야. 그쵸? 기적의 논리죠? 야, 이게 제가 주장한 논리가 아니야. 제가 주장한 논리가 어디서 주워 들은 논리거든? 저를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고. 이거 봐라. 기대값은 1200%인데 깨지는 기대값은 50%다. 뭐 듣고 보니 그럴듯해? 야, 그러면 잘 생각해보니까 아니 깨지는 기대값은 아무리 커도 100%잖아. 아니 야 100%보다 더 크게 깨지는 게 어딨어.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잃는 게 100%인데. 아 물론 이론적이야. 뭐 선물이나 이런 걸 하면 100%보다 더 깨지려면 더 깰 수 있지만 그건 내가 배를 째고 마진콜 당하는 거고. 아니 이게 무슨 야 되게 설득이 됐거든? 야 먹는 건 1200%인데 아무리 네가 고점에서도 50%밖에 안 깨져 그러더라고. 왜 그럴듯해. 야 먹는 건 12배인데 나의 기대 손실은 50% 여기서 사도 맥스에 사도 50%야. 네가 아무리 깨져도 100%밖에 안 깨진대. 먹는 건 1200% 먹을 수 있는데. 되게 그럴듯해. 오, 야 그런가? 기대값이 훨씬 높네요. 오, 야 플러스가 훨씬 높아. 야 그걸 듣고 처음에 혹했어. 야 이게 야 그거 맞잖아. 기대값은 10,000%도 갈 수 있는데 마이너스 기대값은 잘해야 100%다. 그쵸 여러분. 이런 논리에 넘어가면은 그쵸. 너는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지만 다 잃어봐야 네 주머니에 있는 거밖에 안 잃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가 벌 수 있는 건 빌 게이츠만큼 벌 수 있는데 네가 잃어봐야 주머니에 있는 거밖에 안 잃어라는 말과 똑같은 거여서. 근데 내가 빌 게이츠에 갈 확률과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잃을 확률을 따지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갈 확률이 조금 높긴 하죠. 상당히. 근데 설득은 되죠. 설득은 돼. 아주 그럴듯합니다. 행복회로 작동하죠. 근데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습니까? 너의 기대값이 훨씬 높다는 거? 자, 네이처셀을 얘기 잠깐 더 하자면은 난 종목은 몰라요. 일단 처음 봤어. 어쨌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반 만에 12배가 올랐어요. 그 여기서 가자 한 번 더 하려다가 무슨 악재를 만나서 뭐가 뭐 통과 안 됐다는 둥 그러면서 저 골로 가서 지금 한 3만원까지 한 28,000원? 28,000원? 오늘 한 여기 온 거 같던데? 25,000원 어디? 제가 이거 오늘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 온 거 같던데? 여기 어디 왔는데 뭐 앞으로 뭐 더 간다는 둥 뭐 빠진다는 둥 서로 이렇게 많더라고. 근데 자 제가 이 바이오주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요즘 바이오주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 몇 년 전 한 2년 전부터 대세주예요. 대세주. 왜냐하면은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장 기대감이 없는데 바이오주는 성장 기대감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래서 좀 참고로 바이오주를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생각이 없어요. 바이오주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나라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없는데 바이오주는 유일하게 성장 기대감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PER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한마디로 가치를 되게 높이 쳐줬다고. 가치를 높이 쳐줬단 말이야. 어닝에 비해서 프라이스를 높게 쳐줬다고. 어닝에 비해서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PER이 뭐냐면은 얘들이 버는 걸 예를 들면 100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PER을 60배 줬다 그러면은 100억 버는 회사를 6천억 쳐준 거거든. 예를 들자면 자 그걸 보고 이제 거품이란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바이오가 지금 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태동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오르잖아. 각도가 높게 오른다고 빨리빨리 성장이 돼. 그거를 반영했다는 사람도 있어.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야. 어쨌든 시장이 이걸 반영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시장이 틀린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가 향후에 전망이 좀 좋은 것 같긴 해. 이런 걸 봐서 시장의 기대감을 봐서. 하지만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나보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당연히
내 메인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내가 지금 일어서는 안 되는 돈이라면은 내 메인 포트폴리오를 제약 바이오에 다 넣는 거는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바닥이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메인 포트폴리오 말고 변동성을 가져야 되는 구간, 예를 들면은 내 자산이 100인데 한 50 정도는 조금 변동성이 작은 거에 넣고 나머지 2, 30을 변동성 있는 걸로 넣겠다. 뭐 그랬을 때는 넣을 수 있겠지. 변동성 있는 리스크 자산을 넣는다고 치면. 하지만 내 전 재산을 넣는다고 치면은 물론 이게 아까 HLC처럼 12배가 갈 수 있지만 그 한 방을 노릴 수 있죠. 한 방이 노릴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매력인데 잃어봐야 마이너스 100%라는 것과 따면 1200%라는 게 매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정말 내가 뭔가 알기 전에는. 나는 제약 바이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어.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내 모든 것을 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모든 것을 저 롤로 치면은 원딜이 앞으로 전멸 쓴 다음에 폭딜을 넣었단 말이야. 원거리 딜러가. 상대 5명이 아직 안 죽었거든. 그럼 저놈이 앞에 있는 두 놈을 폭딜로 녹인 다음에 안 죽고 살아올 확률이거든? 그럼 거기에 모든 것을 걸 것이냐? 좀 불안하잖아. 차라리 그럴 바에야 몸도 좀 되는 애가 앞으로 돌진했을 때 저놈이 전멸 쿨이 아직 있어. 야 그럼 최소한 죽진 않겠다. 죽진 않겠다. 그런 놈한테 일단은 전재산을 걸고 한 50% 넣고 나머지 20-30%를 우리 원딜에 걸어야겠지. 갑자기 우리 5대5 하는데 우리 뒤에 있던 원딜이나 뒤에 있던 이 서폿이 전멸로 앞에 쓰면서 저거 킬 따라 한번 해보겠다고 전멸로 앞에 가서 앞에 놈 때리면 제가 쟤를 죽일지언정 죽을 확률이 높잖아. 근데 물론 걔가 쟤를 죽이면은 대박이지. 4대5로 시작하는 건데 하나 삭제하고 시작하는 건데 그건 대박이긴 한데 그 판을 나한테 돈을 걸라 그러면 내 전재산을 걸라 그러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산을 항상 리스크 있는 것과 리스크 없는 것으로 구별을 한 다음에 물론 너무 작으면 상관없는데 좀 어느 정도 세게 사이즈가 되면은 여기 좀 분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 물론 마 인생 한 방이면 그렇죠. 그러면은 형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뭘 어떻게 생각해? 저 같으면은 지금 안 들고 있다면 이게 뭐 제가 그때 얘기한 바이온 딥스냐 저 같으면 안 하겠죠. 왜 안 하냐고? 그냥 모르니까. 여기서 여기 50% 빠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가도 50%야 여기서 여기 가도 50%다 여기선 여기만큼만 가도 50%야 여기서부터는 사면은 조금 빠질 때마다 퍼센트가 어마무지해요. 여기서는 지금 29,000원 2만원 가면은 이게 얼마야 이제. 여기서 여기 잃은 사람이나 29,000원에서 한 15,000원 가는 거나 잃은 폭은 똑같아. 여기서부터는 야 뭐 안전해 보이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조금만 가격 변동성을 가지면. 물론 올라가면 대박이지. 여기서 한 사람 보다는 올라가면은 내 평단이 내려가니까 올라가면은 기대값이 점점 좋아지지만 아래 기대값도 점점 좋아지잖아. 양쪽으로 기대값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제가 선호하는 거는 주로 제 메인 포트폴리오는 아래 기대값 좀 작은 걸 선호하니까. 돈을 벌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거거든요. 고수들은 조금 잃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잃다가 많이 벌고 조금 잃다가 많이 벌고 한다고. 잃거나 조금 잃거나 조금 벌거나 똔똔똔똔 가거나 플랫 하거나 많이 벌거나 하는데 이거는 변동성이 아래도 크고 위도 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내 자산 중에 일부분이라면은 넣을 수 있겠는데 내 자산을 올인박으라 그러면 미수 몰빵하라 그러면 힘들겠죠. 이 주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 이게 뭐하는 주식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이걸 하도 얘기를 하니까 모르면 안 하면 돼.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제일 장점이잖아요. 모르면 굳이 이걸 들어가서 여기서 이걸 먹겠다고. 물론 이게 나중에 65만원에 갈 수도 있지. 그럼 아깝겠죠. 하지만 내가 놓친 버스는 지나간 버스는 너무 매달리면 다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너 같으면 어디에 샀을 거냐? 저 같으면은 이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티스트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어서 차트가 완성됐다고 생각할 때 샀겠죠. 이런 점이나 이 펜던트로 모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어씨 이게 저게 아니어서 너무 불편한데 뭐 예를 들면 뭐 굳이 따지자면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따지자면 굳이 뭐 여기서 펜던트가 모인다 예를 들자면 위로 깨졌다 그럼 여기서 사볼 수는 있겠지 여기선 왜냐 다 이제 지나고 난 말이긴 한데 위로 깨지면 들고 있으면 되고 아래로 깨지면 손절하면 되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그림 장난질 많이 하잖아 흔히 말해서 차티스트리 이런 거 많이 이게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뭐 자신이 있었어야 그런 걸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 차트를 그리는 이유는 이걸 산다 안 산다를 정하려는 게 아니라 산다 안 산다는 이미 마음에 있죠 언제를 정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차트가 완성됐다고 내가 이거 펀더멘탈이고 뭐고 모르는데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뭐 A라는 종목이 있어 A라는 지수가 있어 A라는 상품이 있어 그럼 내가 이걸 사고 싶어 제일 좋은 거는 모를 때는 분할 매수죠 모를 때는 리스크가 제일 작으니까 분할 매수 아니면 빠지면 계속 빠질 때만 단가를 낮추던가 우상향한다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면은 근데 아니고 그냥 사고 싶으면은 언제를 살 것인가 라는 언제를 결정해주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야 이런 그림이 없다고 쳐봅시다 없다고 치면 아이고 언제 살 거야 당연히 여기서 산다 그러겠지 근데 쉽지 않잖아 나의 마음속에 언제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나는 손절을 언제 하고 나는 익절을 언제 하고 나는 언제 들어갈 건지 마음속에 바이 앤 프레이의 점을 그려주기 위해서 나의 마음속에 나를 설득할 만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은 거 이걸 산다는 건 이미 내 마음속에 펀더멘탈로 정한 거고 이게 무슨 종목이건 간에 A건 B건 그리고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리면 물론 여기 살 수도 있지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할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잠시만요 자 그렇습니다. 네이처셀은 그렇고요. 바이오 이렇게 그런 종목은 그렇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얘기해봅시다. 코스닥이 그러면은 코스피가 왜 이렇게 빠졌냐 이거부터 얘기하죠. 10년 내 최고로 많이 빠졌거든요. 10년 내 최대 하락이야 이 정도면은 하루 일간으로는 2개월에 30% 엄청 잘 먹었죠. 2개월에 30%면은 승리 잘 요즘에 왜 이렇게 빠졌냐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뭐가 나왔냐면 뉴스가 물론 미국 기준금리 올려서 금리 오른다는 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 뭐가 나왔냐면은 엊그제다 이제 몇 주 전부터 럼프 형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어. 먼지 영화에 대해서 손 좀 봐주겠다. 그게 대표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관세였잖아. 근데 관세만 손 봐주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뭘로 손 봐주겠냐 그랬냐면은 오늘 뉴스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인을 한 게 뭐였냐면은 중국에게 관세를 물리겠다 그랬어요. 얼마? 500억 불, 50조. 중국 제품에 대해서 50조의 관세를 물리겠다. 이것저것 다 합쳐서.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중국 신화통신인가 뭔가가 뭐라 그랬어요? 맞서 싸우겠다 그랬어.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니까 꼬리를 내리고 형 잘못해서 좀 깎아줘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오판을 우리가 심판하겠다 이런 투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오판을 우리가 심판하겠다. 뜨끔한 거죠 지금. 럼프 형 뜨끔하고 있을까? 이 새끼 봐라. 야 사실 이게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에도 럼프 형 입장에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럼프 형은 지금 무역 적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저놈들이 우리한테 돈을 뺏어간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제일 좋은 거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나라가 하나 있었지. 옛날에 누구였겠냐?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 중국처럼 돈을 싹싹 들어가는 나라가 있었지. 일본 똑같잖아. 일본도 무역 흑자가 엄청 났다고.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 흑자가 났어. 나라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 땅값 미친듯이 올라가고 뭐 이란 애도 먹고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뭘 했습니까 그때? 그죠. 프라자 합의란 걸 했죠. 프라자 합의가 뭐예요? 환율을 강제 절상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불러다가 야 롤롤롤 프라자 호텔을 부른 다음에 야
사인해. 이게 뭔데요? 사인해. 뭔데요? 그랬더니 너네 애나를 내일부터 50% 절상시키는 계약서야. 사인하라고. 애나 50% 절상시키 뭐예요? 그랬더니 됐고 지금의 1불에 니네 10엔인데 내일부터 1불에 5엔. 뭐 그딴 게 있어요. 그러면 싫으면 새끼야. 이러고 진짜 한번 원폭 한번 더 써볼까? 그러니까 진짜 아닌가? 이러고 썼단 말이야. 사실은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괜찮나? 뭐 형이 하라니까 하는데 뭐 우리가 워낙 많이 보니까 좀 띄워줄게 이러고 사인을 했죠. 좀 띄워줄게. 좀 띄워준 결과가 뭐였어요? 몇 년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냥 맞박 좀 이렇게 맞다가 사인 좀 했는데 몇 년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아직까지 잃어버렸네. 뭐 아베가 살리네 죽네 아직 그러고 있잖아. 심폐소생을 하네 만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 한방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300년쯤 갔으면 하는 마음 있잖아. 아직 안 끝났기를. 아직 네버엔딩 스토리 뭐 이런거 있잖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승철이 형 노래 부르고 있잖아.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기를 뭐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잖아. 그게 언제 시작된 거야? 그게 플라잡이거든. 맞방 연락에 맞으면서 사인했단 말이야. 뭐 애나 절상에 대해서. 그 단방의 흑자가 순식간에 줄었지. 그랬다가 지금 뭐 영원히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자, 그 럼프 형도 알아. 왜 불러. 진핑이 형을 불러서 야 앉아 이런 다음에 머리를 막 때리면서 사인해 이 새끼야. 이러고 너 뭐 위하나 절상해라. 야, 옛날에 일본은 했지. 왜냐면 거기는 집사의 나라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무리 럼프 형이 야씨 이러면은 형 50% 갖고 되겠습니까 형님? 뭐 이런 나라인데 형 뭐 그거 왜 불러? 전화로 해도 해주는데 여기까지 부르고 있어. 나 멀리 왔잖아. 깜짝 놀랐네. 전화로 해도 해줄 텐데 그거. 왜 여기까지 부르세요? 뭐 70% 할까? 70%? 50%? 형님 착하시네. 이러고 사인했단 말이죠. 야 근데 진핑이 형은 럼프 형이 야 사인해 50% 그러면 사인할까? 옛날 같았으면 할 수도 있지. 모를 테니까. 이 사인의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야. 이 사인의 결과에 대해서. 근데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무슨 교훈을 줬어? 저 섬나라를 보니까 저기에 사인 한번 한 다음에 30년이 날아가더라. 봤잖아 이미. 야 봤잖아. 선 전멸 후 닥돌하니까 엘리미네이션 당하더라. 야 그 다음에 30분간 버텼다. 30분간 버티고 한타를 한 끝에 마지막 넷석삽 한타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지금 거기에 몰리는 거 아니야. 5명 선 전멸 후 일제히 궁 썼다가 안 되니까 지금 30분 지금 버로우를 타고 있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이거 봤거든. 사인하라면 하겠니 너 같으면? 당연히 안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맨날 뭐 위하나 절상해라 아무리 외쳐봐야 맨날 뭐 이렇게 귀파면서 아유씨 적당한 것 같은데 조금 적당 0.2% 절상하고 막 그딴 소리 하잖아요. 1% 오르면 으악 너무 세진 것 같아 하고 막 걔네는 또 정부가 환율을 정한단 말이야. 고시를 해요. 환율을 고시를 해. 중국은 환율을 고시합니다. 자유환율제가 아니죠. 지네 말로는 자유라 그러는데 그게 자유니?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고시하는 거지. 자유롭게 마음대로 고시라거든. 그래서 자유환율제인 것 같아. 자기들 자유롭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거든? 고시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자유롭게. 말을 안 들어먹지 그러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사실은 중국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걸 막기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많이 팔면 되겠지. 난유 수입해도 많이 팔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팔려고 하니까 얘들은 뭐 호랑이 뭐 고양이를 보고 호랑이를 그러고 앉았잖아. 그리고 지적재산권이고 나발이고 일단 중국에 들어오면은 뭐 소송 한번 걸면은 하고 누가 걸었냐 이러고 야 애플이냐 그러면 알겠어 하고 이렇게 접수 받아요. 접수 대기번호 122,752번 대기하세요. 그러면 언제 됐는데 전화 드려요 전화. 이러고 내년쯤에 와도 얼마나 줄었어요? 그러면은 3,000명 줄었네. 122,200번으로 줄었어요. 뭐 이러고 있으니 그리고 드디어 날짜 잡혔어. 소송하러 가야지. 그럼 뭐 판사님이 아프셔서 갑자기 왜 아파? 안 나오고 안 되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시장 개방이 잘 안 되거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막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개방해라 그러면 입으로는 개방한다 그러지. 우리도 뭐 호혜적 원칙으로 개방했다. 호혜적 원칙이 뭐야? 너희도 하면 나도 하겠다는 거거든. 니들 보니까 그래 씨 나 이만큼 하는데 그러면은 나도 이만큼 했다고 이만큼 열잖아. 이만큼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더 심하잖아. 시장 개방을 안 해요. 해도 엉망으로 하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안 열려 잘 안 열린다고 미국 사람들은 느끼는 거지. 미국 위정자들은 안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환율 조작, 환율 잘 안 움직여져. 얘네 시장 개방을 통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맞추려는데 개방을 해도 맞춰질지 안 맞춰질지도 애매한데 얘네가 또 거기다가 더해서 정부에 그런 식으로 막어. 그러니까 뭐 이게 무역 적자가 안 맞춰져.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결국에는 강제적으로 수입하는 걸 막겠다는 전략을 피는 거잖아. 강제적으로. 그게 관세잖아. 이걸 뭐라 그래? 뭐냐? 관세 장벽 같은 거. 아, 갑자기 용어가 기억 안 나. 무슨 장벽이라 그러죠? 무슨 무역 장벽.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관세로 막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비관세 장벽? 야, 관세로 막겠다는 거를 비관세 장벽이라 그런다고? 천재인데? 아니 관세로 막겠다는 걸 비관세 장벽이라 그러면은 그 비는 무슨 비자냐? 강조할 비자냐? 날 비자요? 아니 이즈 관세? 비동사 관세? 아 훌륭하다.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비동사일 수도 있으니까. 훌륭하네. 그래 훌륭하네. 훌륭해. 아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못 알아뵙고. 잠시만요. 그쵸?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장벽으로 지금 막고 있는 이걸 때렸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걸 미국이 수입을 해. 그럼 그걸 누가 써요? 누가 씁니까? 미국인들이나 미국 기업이 쓰죠. 거기다 관세를 매겨. 그럼 누가 비싸게 쓰는 거야? 미국인들이나 미국 기업이 비싸게 쓰는 거겠지. 그럼 사실은 누가 좀 손해보는 거예요? 미국인들이나 미국 기업이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손해를 본 만큼 누가 가져갑니까?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데 당연히 관세를 매기면은 수입 물량이 줄 테니까 정부가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 민간이나 기업에서 얻는 그 베네핏 주는 게 더 크겠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크게 보면은 당연히 손실이죠. 당연히 손실이야. 그러면 승수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무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승수효과를 일으키면서 뭔가 부가 확대돼야 되는데 그걸 막으면은 당연히 양쪽 다 부가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경제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학자들은 저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 저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가 다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럼프형은 해야겠지. 왜냐? 자기 표도 있고 제가 말한 것도 있고 이걸 하면은 실업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밀어붙이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걸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냐.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조치로 가장 크게 빠질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당연히 한중 1입니다. 야 일본은 왜? 그렇게 생각하잖아. 일본은 왜? 일본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위험자산이 흔들리잖아요. 위험자산 가격이 주식 가격이 빠지면 어떤 가격이 올라요? 안전자산 가격이 오르거든. 채권 같은 가격이 올라. 세계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뭔지 아세요? 엔화입니다. 엔화. 일본의 엔화가 세계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야. 일본이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떡같이 무시하지만 금이나 엔화야. 자 그럼 이렇게 주식이 막 빠져. 그럼 뭐가 강해지겠어? 뭐가? 엔화가 강해진다고.
엔화가 비싸죠. 엔화가 비싸지는 게 뭐예요? 그게 엔화 절상이거든? 그럼 얘네는 가만히 앉아서 플라자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혼자 그 통화 절상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 야 뭐야 나 가만히 있는데 야 둘이 싸우는데 왜 우리 통화가 강해지지? 이러면서 가만히 엔화 통화가 막 강해지면서 엔화 주가 주는 야씨 우리 통화 왜 이래? 하고 저로 가는 거잖아. 일본은 뭐 장난치냐고 둘이 싸우는데 야 난 쉴래 심판 그랬더니 둘이 주먹 휘둘르는데 같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는 왜 우리 새끼들 그래서 응원하잖아. 럼프 이겨라 럼프 이겨라 이러고 화끈하게 이겨주세요. 싸우지 말든가. 자 그래서 미국은 2% 빠지고 한국은 4% 빠지고 중국은 5% 빠지고 일본은 4.5% 빠졌습니다. 한중일이 폭망했죠. 오늘 한중일이 같이 손잡고 다이빙했다. 한국은 왜 빠지냐고? 야 한국은 리틀 차이나거든. 한국은 리틀 차이나예요. 따로 볼 수가 없어. 한국이나 중국이나 도매금이고 니는 이렇게 같이 논개죠. 논개 안고 떨어지는 거고 일본은 니들 떨어진다고 옆에서 좋아하고 있다가 지들 발목에 줄 묶인 걸 모르고 있다가 같이 끌려가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야 누가 묶였어? 해서 한중일이 같이 이렇게 그저 골로 갔어요. 일본은 억울하겠지. 아니 나는 왜? 나는 럼프 형이 그 맥이면 할 수 있는데 난 뭐가 죄가 있다고? 난 뭐가 죄가 있다고? 그럼 별 죄는 없지. 그냥 거기 있었을 뿐. 야 누가 돌멩이 던져서 맞으면 뭐 돌멩이 맞은 놈이 죄가 있냐? 거기 서 있었을 뿐이지. 그쵸. 중국집 불난다고 좋아하는데 고개 돌려보니까 탄 게 우리 집이었지. 중국 5%, 한국 3.5에 4%, 일본 4.5%야. 중국집 불난다고 호떡집 불났네 하고 좋아하다가 고개 돌리니까 스시집 다 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은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이 사태에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통화가 세진다는데. 게다가 정치적으로 아베가 요즘 맛이 간 것도 있죠. 아베가 맛이 갔어. 걔도 뭐 사학비리 때문에 맛이 갔어요. 아니라고 우기다가 맛이 갔어. 잠시만. 진짜예요. 아베 요즘 그 사학비리 때문에 맛이 갔습니다. 그 와이프하고 아베 사모님하고 그 사학비리에 뭘 했는데 그러면 사실 뭘 해야 돼요? 스미마생을 했어야 됐거든. 사학비리 뭐 자세한 뭐가 있는데 어디 뭐 들어가서 뭐 돈 쓰고 한 거에 대해서 누가 했나 도장 찍었나 안 찍었나 이걸로 싸우는데 그 스미마생 했어야 되는데 버텼어. 아니라고. 노.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건 진짜 아니라고. 절대 아닙니다. 버텼어요. 절대 아닙니다.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닐걸? 아닐까?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요즘에 이래갖고 지지율이 박살나고 있죠 지금. 말이 바뀌고 있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쳐보면서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나가니까 지지율이 아닐걸 막 확신할 때 믿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했을 때는 막 올라가다가 요즘 말이 바뀌니까 아베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아베 지지율이 폭망했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아베가 힘도 없는데 엔화 강세로 가니까 호떡집 불난 줄 알고 좋아했는데 스시집이 다 타고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에요. 양쪽이 한중일이 같이 폭망하고 있다. 엔화가 절상되면 원화로 엔화 살 때 값이 싸지나요? 값이 비싸지죠. 엔화가 비싸진다는 건데. 원화는 오늘 그럼 우리나라에 좋은 점 있잖아요. 위기가 오면 통화가 약해져. 오늘 우리나라 원화 약해졌지 않나? 내가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 장점이 나라가 위험하면은 통화 가치가 날라가. 통화 가치가 싸죠. 한마디로 나라가 위험하면 저 나라 위험하다고 원화를 다 갖다 버리잖아. 아이고 저 나라 보소 야 미사일 쏜대 그럼 원화 던지고 뭐 정은이 형 화났나 이러면 던지고 뭐 하면 던지는데 엔화는 뭐 하면 더 비싸죠. 그 나라의 딜레마입니다. 그 나라의 딜레마. 우리나라는 위험만 하면은 갖다 던지잖아.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똥값이 되면서 수출이 잘 돼서 살아나잖아요. 대부분의 위기에서
개발도상 국가들이 살아나는 방법이거든. 대부분의 위기에서. 대부분의 위기 그렇게 살아나. 누가 잘나서 살아난 게 잘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잘나고 누가 잘하고 살아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쟤네 정우성이라고 써놓고 저걸 저렇게 뭐 불언지 영어인 줄 하면은 하여튼 대부분의 나라가 살아나는 게 나라가 폭망하면은 통화 가치가 약해져서 살아나거든요. 유정자가 잘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그때 유정자를 하고 있어야겠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나라가 있어. 어디야? 그게 어디야? 뭘 어디긴 그리스형이지. 그리스형하고 이렇게 삐딱해진 이 나라 형들은 그게 안 돼서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리스형이 드마라큰지 드라마큰지 화를 썼어봐라. 지금 통화같이 폭망하면서 나라 그리스 놀러가자고 이러면 난리 났을걸? 그리스 파르테온 신정 관람권 1200원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비행기 값만 내면은 거기 그리스 호텔 가격 1박에 12,000원 5박 특별 할인 4만원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그 드라마큰지 날아가면서. 야 얼마나 좋아. 어이쿠야 가서 야 장난 아니네. 야 그리스 가서 그 그리스 그 뭐야 신전 투어 2박 3일 가이드 붙여서 12,000원. 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걔네 그 뭐야, 앞에 바다, 뭐, 에게해 바다를 느껴보세요. 선박을 타고 뭐 이렇게 크루징 하는 거, 7일짜리 12만 5천원.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 나라가 경제가 폭망을 하면. 그럼 우리 그리스 갈 거 아니야. 또 그리스 상품 씨 얼마나 싸겠어. 그리스 무슨 문화재 팔고 막 그러지 않아도 상 얼마나 싸겠어. 근데 걔네가 뭘 써? 유로화를 쓰잖아. 유로화를. 되겠니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폭망해도 유로화는 꿋꿋하잖아요. 독일 형들의 돈인데. 내 나라는 폭망하는데 통화가 꿋꿋해. 세상에 이런 일이? 야, 세상에 이런 일이잖아. 30년 노예 확정이죠. 30년이 뭐야 지금. 내가 보기엔 최소 50년은 이미 계약했고 FA 나오면은 지금 100년 가능합니다. 100년 가능하죠. 50년은 이미 도장 찍었어. 50년 계약은 맺었거든 이미. 50년 계약은 맺었어. 30년은 옛날에 맺었고 이미 50년 노예 계약은 맺었는데 이거 중간에 옵트아웃해서 FA 나오면은 100년 각입니다. 100년 각. 답이 없어. 100년 각이야. 야 그럼 어떤 분이 물어보네. 베네수엘라는 야, 베네수엘라도 통화같이 개판 났잖아. 근데 걔네는 뭐가 문제니? 개판이 너무 났죠. 개판이 너무 났어. 여러분 그렇게 개판되면은 일단 여러분 갈 거야 거기? 개판이 너무 나도 너무 났잖아. 뭘 사겠어 이제 거기서. 뭘 사? 걔네 사는 게 석유밖에 없거든. 석유. 근데 석유가 걔네가 그 베네수엘라 통으로 받겠니? 라이와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소주한 일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걔네가 베네수엘라 통화로 받겠어? 바보가 아니면? 석유는 달러로 받겠지. 그거 베네수엘라 통화로 받겠어요 여러분? 오늘 1000 베네수엘라 무슨 통화로 계약하면은 내일이면은 1200이 될 텐데? 호주는 여러분 선진국이잖아요? 호주는 선진국인데 변동성이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재밌는 나라예요. 금리도 그렇고 아주 우리나라랑 흡사해. 통화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호주는 아주 우리나라 흡사합니다. 나라 등급이 트리플 A일 거야. 트리플 A인데 국채 금리가 우리나라하고 흡사해요. 높다는 거예요 금리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요. 훨씬. 일본은 10년 금리가 거의 뭐 0%였어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 싱가포르 이런 데도 금리 엄청 낮아요.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랑 금리가 비슷하거나 높거나 그래. 왜일까? 호주는 기본적으로 자원 부국에다가 걔네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제 생각에 잠재 성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성장 가능성이 큰 거죠. 거기는
거기는 그 돈 가지면 3% 채권을 팔면 3% 이상 먹을 수 있는 게 많은 거거든. 우리나라보다 잠재 성장이 훨씬 크죠. 여러분, 미국의 힘이 뭐예요? 미국의 힘이 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까? 미국이 왜 미국 GDP가 그렇게 높아요? 걔네가 생산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하지. 물론 많이 하지. 걔네의 최대 파워는 뭐야? 최대 파워. 왜 그렇게 무역 적자가 나? 걔네 최대 파워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소비죠. 소비. 어마어마한 소비를 해준다고. 어마어마한 소비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소비를 해줘요. 정말로. 거기는 소비의 나라입니다. 소비. 씀씀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거기 2억 4천, 2억 5천 그래도 뭐 불법 이민자 치고 못 치면 대충 3억 나오잖아? 게다가 어떻게 된 컨트리예요? well developed country잖아. 아주 well developed country가 되니까 굉장히 잘 개발되고 굉장히 고급 수요를 가진 3억 명이야. 게다가 단일 문화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가 이 세상에 거의 잘 없습니다. 게다가 잠재 성장률도 높아.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가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잘 없어요. 잘 없어. 인도나 중국, 걔네는 well develop이 안 됐죠. 게다가 단일 문화권이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힘들어. 소비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질 않는다고. 기초재료에 대한 소비는 움직일 수 있겠지. 근데 기초재료에 대한 소비는 예를 들면은 먹거리 같은 거, 야 하루에 3끼 먹는데 어느 날 기분 안 좋다고 6끼 먹니? 그건 아니잖아. 걔네도 well develop도 되고 전체가 다 같이 한 문화권으로 움직이면은 파워가 엄청나겠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국이 G2잖아. 인도는 뭘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걔네 잘 안 움직이잖아. 딱 봐도 안 움직이게 생겼잖아. 우리 인도 형들은 좀 적당히 잘 움직여야 되는데 형들이 좀 이렇게 좀 누워있고 아하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죠. 잘 안 움직일 것 같잖아. 얼핏 봐도. 그게 일사불란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아이폰 10이 나와. 와 그럼 미국은 3억 명이 막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 아이폰 10이 나와. 그거 인도에서 뭐 7억 명인가 그런데 고민 몇 명이 하겠니? 한국은 택도 없죠. 한국 내수 시장은 여러분 작진 않은데 미국에 비하면은 택도 없지. 한 주만도 못해. 제가 알기로 프랑스 GDP가 캘리포니아보다 낮을걸? 국제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GDP가 제가 알기에 프랑스보다 큰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주가 웬만한 나라보다 커. 웬만한 주들은 걔네는 한 주 한 스테이트가 거기보다 웬만한 나라들보다 다 커요. 다 커. 주가 1인당 GDP 말고 전체 GDP가 엄청나요. 미국의 절대 파워는 사실은 그 소비해주는 소비의 힘에 나온단 말이야. 소비의 힘에. 일본? 여러분들이 일본을 되게 우습게 알죠? 제가 그래서 일본 뭐를 갖고 왔었는데,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찾은 건데 순매수예요. 지금 누적치가 아니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 미국 채권을 엄청나게 샀어요. 미국 채권을. 이게 지금 순매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아니에요. 여기서 예전에 갖고 있던 걸 더 해야 되고 뭐 할 테니까. 자, 근데 일본 보여요, 일본? 이게 사실은 갖고 있는 거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이겼다가 졌다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랑은 그래프 약간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봅시다. 일본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가 보여요?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독일보다 커. 얘네가 독일보다. 독일 엄청나잖아요.
사실상 경제력만 따지면은 중국, 지금 미국, 중국, 일본 그 정도 된다고 봐야지. 그리고 독일. 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냐?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물론 밀리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거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려드렸죠. 우리나라 손으로 바로 아주 정확하게 그려드렸어요. 거의 정확할 겁니다. 거의 정확하게. 각도가 좀 미미했니? 아, 미안해.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구나. 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존심을 조금 조정해드렸고요. 자, 이게 약간의 애국 마케팅이 좀 들어가서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조금 뭐 그쵸. 우리나라 저 정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본 알기를 아주 개벽다국처럼 알죠. 개벽다국처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이 정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정교하게 그렸죠. 지금 줄자 대고 정교하게 그렸는데 애국 마케팅으로 조금 올려드렸어요.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려드렸어요. 일본하고의 경제력은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땅덩이도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남한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아세요? 땅으로 치면, 땅으로만 치면 남북한이 합쳐도 작은데 남한이 땅으로만 치면은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나라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나라들. 우리가 무시하는 나라 어디 있을까? 자, 우리가 무시하는 나라 뭘 어디야? 자, 우리가 무시하는 나라들. 자, 여기다 남한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한지 아세요? 남한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할까? 남한을 갖다 놓으면. 자, 우리 남한이 한 베트남만 할까? 남한을 갖다 놓으면? 한 태국만 하니? 남한을 갖다 놓으면 요만하죠. 요만해요. 요만해. 베트남은 남한보다 훨씬 커요. 이거 우리나라의 거의 한 2배 될 거야. 한 이만합니다. 남한 갖다 놓으면 요렇게. 대만보단 크지. 요만합니다. 요만해. 요만한 거야. 야, 그리고 여러분 베트남이 왜 그렇게 뜰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베트남 펀드 왜 그렇게 뜰까? 생각해 본 사람. 왜 베트남이야 갑자기? 옛날에는 아니다가? 옛날에는 우리가 굳이 베트남을 할 이유가 없었지. 누가 있었니? 옛날에는 누가 발전을 많이 했어요? 누가 7% 8%씩 했어? 7% 8% 10%. 굳이 이거에 할 필요가 없었어. 7% 8% 10% 한 나라가 있었잖아. 뭐 굳이 여기를 봐. 여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6% 5%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지.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4%였기 때문에 얘네는 4% 5%야.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크지 않아. 4% 얘네 6% 뭐 2% 정도는 뭐 7% 해봐야 뭐 그 정도는. 우리나라 빨랐으니까 4%, 중국이 7% 8% 10%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고. 자, 근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3% 되네 마네 뭐 2% 후반 이내 찍고 있고 중국이 저렇게 되니까 관심을 돌려서 세계를 쳐다봤거든? 세계지도 잠깐만. 세계를 쳐다봤어요. 세계를 쳐다봤어. 이게 세계지도다. 자, 투자할 만한 데가 어딨나? 자, 이 중국이 맛이 갔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 이쪽을 보니까 당연히 투자할 만한 데가 처음에 있었지. 2010년 초반에 베트남이 별로 안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만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리바운드를 했잖아요. 경제가 가파르게 좋아졌어. 그러니까 얘네 성장률이 좋았어. 주식도 좋고. 그러니까 해외 자산에 이쪽에 관심을 쓰면 됐거든요. 근데 이쪽도 이제 스무딩하고 있잖아요. 돈을 줄인다 그러고 금리 올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아닌 것 같아. 당연히 캐나다 같은 데 택도 없을 거고. 러시아형 거를 뭘 사자니 우리 T형 하는 걸 보아하니까 얘네 걸 잘못 샀다가는 50년 노예가 될 수도 있어.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지금. 여기다가 돈을 잘못 넣었다가
내가 뭐 어떻게 될지 야 나라가 이렇게 쪼개질지 이렇게 쪼개질지 뭐 지금 서로 박치고 싸울지 뭐 크림반도 병합하는 거 봤죠? 그럼 나라 지도가 아직 안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서운 나라거든. 뭐 할 줄 몰라. 그럼 뭐 할 줄 몰라. 그럼 당연히 이게 안 될 거고. 야 유럽 성장률은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비스무리하지 막장 아닐까? 이게 뭐 우리나라보다 높게 성장하는 보장이 있어? 유럽은 당연히 택도 없었겠죠. 자 그럼 아프리카 보이시죠? 땅의 한 80%가 뭐야? 특별 여행 경보야. 뭐라고 써있니? 즉시 대피. 여기에 돈 낼 사람 있어 지금? 써있죠? 즉시 대피. 야 나라의 80에서 90%가 즉시 대피인데 뭘 돈을 넣어 지금. 대피해야 되는데. 야 그럼 중동 모르겠어. 중동에 여러분 주식시장에 도대체 살 기업이 뭐가 있겠어요? 기름기업 말고 석유기업 말고. 야 그럼 자연스럽게 관심은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전세계가 다 안되잖아. 자연스럽게 인도 아니면 남미 아니면은 오세아니아 여기밖에 없다고. 지도를 봐봐. 남은게 뭐가 있어. 중국 좀 사그라들고 미국 이쪽 선진국이니까 이미 경제성장률이 이미 성장률 자체가 낮잖아. 우리나라보다 비슷하게 낮잖아. 아프리카는 가면은 목숨이 위험한다 그러는데 지금 가게 생겼어. 즉시 대피 써. 즉시 대피. 그럼 관심이 있는 게 인도, 오세아니아, 남미밖에 없다고. 전 세계에서 뭐가 남어? 북한이 왜 흰색이냐고? 못 가니까. 거기는 특별 여행 경보가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거죠. 국가보안법인가? 거기는 가면은 이런 경보가 아니라 그냥 잡혀가는 거죠. 자 그럼 남는 게 남미를 봅시다. 남미는 정말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위쪽에 많은 나라들은 주기적으로 많은 수의 시체가 사막에서 발견되잖아요. 특히 요 석유 많다고 자랑하는 나라는 인플레가 1200%네 뭐 2300%네 뭐 그러고 있고 뭐 이거 도대체 투자할 데가 없잖아. 뭐 어디에 가겠어. 사막에서 뭐가 자꾸 발견되는데 가겠니 지금? 남은 건 뭐야? 그나마 브라질이지. 그나마 브라질인데 이 나라도 뭐 삼바 축제만 되면 정신없잖아. 춤추느라고. 대통령만 바뀌면 나라가 해롱해롱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만 바뀌면 뭐 죽이네 사네 하니까 야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브라질 주식은 못 사겠지. 무슨 깡따구로. 그러니까 뭘 사는 거예요? 그나마 안전한 채권을 사는 거잖아. 야 이게 좀만 나라가 안정되면 브라질 주식을 사자 그러겠지. 근데 정말 웬만한 깡으로는 이 나라 주식 사기 힘들거든. 도대체 그 변동성을 뭘로 버틸 것이며. 근데 채권을 하는 거지. 봅시다. 인도. 그래서 요즘에 뜨는 게 그나마 인도잖아요. 그나마 인도 뜬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인도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좀 남았어. 여기는 사회가 일단 안정이 안 됐어. 사회가 안정이 좀 덜 됐어. 그나마 인도 펀드는 좀 뜨긴 하잖아. 먼 미래를 좀 보고. 무슨 모디 형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나지지 않겠냐 해서 먼 미래를 보고 인도 펀드가 그나마 뜨는 거고. 그럼 남은 데는 전 세계를 둘러봐도 남은 데는 성장률이 높다고 기대되는 데는 어딥니까? 오세아니잖아요. 오세아니아. 아니 딱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뭘 봐봐. 어디를 가겠어 니들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면서 고성장을 할 것 같은 우리의 기대감이 오세아니아. 좀 더하면 인도 정도잖아. 나머진 너무 불안하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세아니아를 봅시다 이제. 자 그런 결론에 도달했으면 오세아니아를 딱 보는 거지. 나는 오세아니아에 투자하겠다. 좋아. 이러고 딱 봅니다. 자 그러면 오세아니아에서 오세아니아 지도를 봅시다. 자 여러분 아까 그거랑 똑같은데요. 자 이 까만색 이제 가장 가까운 거 우리나라하고 가장 그나마 많이 알려진 필리핀. 자 까만색은 뭐라고? 까만색은 동남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여기까지 합쳐서 봅시다. 합쳐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오세아니아 여기까지. 자 필리핀 여긴 뭐라고? 까만색은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여기 전쟁이야. 전쟁. 그냥 전쟁이야. 여기 노란색 점이 제가 얘기했죠. 노란색 점이 우리 두테르테 형이 시장하던 지역입니다. 여기 파란 거 여기가 파란 거 노란 거 이쪽이 우리 두테르테 형의 본거지죠.
두테르테형이 깡따오가 셀 수밖에 없어. 전쟁 한복판에 있는 도시에서 시장을 꽤 오래 하셨거든. 누가 내 목숨을 위협해봐야 뭐 전쟁 한가운데서